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부분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잘못을 떠넘겼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곳곳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찬반 단체들은 화력을 집중하며 각각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와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물론 법원에서도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을 위한 협상이 사우디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동인데 백악관 노딜 이후 첫 협상인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했던 인물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국민 저항권을 이유로 폭동을 정당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자기들도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고속버스 한 대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했던 인원 가운데 23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겁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 2달여 만입니다. 7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 나눠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죄를 지은 게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7층 판사실의 문을 발로 찼던 사랑제일교회 이모 특임 전도사 측은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원 밖에서의 폭력 책임은 공수처에 돌렸습니다. 폭동 당일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는 공수처 차량을 흔들고 차문을 두드렸지만 이 행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불법인 만큼 공무집행 방해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내놨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자신들의 구속 역시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다 불법이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난동 사태를 불법 구속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했지만 구속 기한에 대한 법령 해석이 연관된 대통령 구속 취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피고인 측이 난동 사태를 옹호하며 궤변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을 받지 못한 남은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까지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의 찬반을 둘러싼 대립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광화문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외쳤고 반대 측도 삭발식을 열며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시민들은 다시 구속을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후 사라졌던 구호인데 석방과 함께 집회 현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을 물어 최소 무기징역 사형에 이르는 그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측은 나흘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보니 탄핵 선고 기일도 미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이번 주말인 15일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탄핵 반대 측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즉각 체포하라! 체포하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헌재가 있는 안국역 근처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헌재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고 수준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현재 100m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접근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주변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선포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캡사이신 사용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지시한 이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즉시 항고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조차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면 즉각 풀어줘야 하는데 집행정지 개념의 즉시 항고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계속 구속을 유지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도 비슷한 제도여서 위헌이 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즉시 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구속기간 계산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며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중앙지법의 결정은 즉시 항고를 통해 취소되고 그로 인해 혼선이 정리됐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 이후 증거인멸 우려가 부각되고 정치 혼란이 가중되며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구속되기 전에도 윤 대통령은 관저 정치로 지지층을 선동해왔는데 그때처럼 이번에도 관저에 불려갔던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공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만큼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메시지도 절제된 수준에서 낼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미 관저 정치엔 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석방 첫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을 불러 식사를 했고 이튿날엔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관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지속적으로 본인의 발언과 생각을 제3자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관저 정치를 통해 공개 행보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절제되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로 통화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하시고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윤 대통령이 거리로 나가 지지자들과 직접 만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편지나 대국민 담화 등 공개 메시지를 통해 12.3 내란의 정당성 등을 강변할 것이란 전망도 여전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사회 혼란과 분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뒤로 여당을 움직여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내란 수계가 얼마나 파렴치한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도 여권 인사들을 통한 관저 정치를 해왔고 구속된 이후에도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침체 우려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서학개미들도 놀랄만한 폭락이었습니다. But are you expecting a recession this year?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because what we're doing is very big. 트럼프의 무덤덤한 이 태도가 미국 증시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S&P 500 지수는 2.7% 떨어졌고 나스닥은 4%가 떨어졌습니다. 최고점에 비하면 각각 8.7%, 14% 가까이 떨어진 수치이고 나스닥엔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테슬라와 비트코인도 크게 떨어지면서 공포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침체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다국적 대기업 12곳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LG전자, 삼성전자를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부 가전 공장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며 현대차는 조지아의 새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제 수원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시민이 욕설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오후 6시부터 내란 수괴 즉시 파면이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위 도중에 한 남성이 다가와 이렇게 몸을 부딪히고 소리를 지르면서 맥주캔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바닥에 떨어져서 다행히 캔에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 지사를 포함한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5명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김 지사는 탄핵의 완성은 내란 수괴의 파면뿐이라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국 여러 지역을 돌면서 민심에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이 대만에게 국방비를 늘리고 병사의 군 복무 기간까지 연장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대만에서 나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부인했습니다. 美国如果明年叫我们增加到5%，等于要我们再增加4000亿的国防预算，也就是1兆台币。 지난 7일 대만의 궈정량 전 민진당 입법위원 국회의원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언급했는데요. 미국이 대만에게 국방 예산을 GDP 대비 5% 늘리고 의무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중국의 위협 속에서 대만은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가 1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여성 의무 복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만은 합계 출산율이 0.86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심각한 저출산 국가여서 군 병력 감소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만 국방부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리라고 미국이 요구했던 내용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최후 변론 직전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그러니까 기록물을 안 보여주는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과 9월 대통령 기록관이 발주한 연구 용역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해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그 자초지종의 모든 병이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지난달 24일 발주한 연구 용역은 성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 최후 변론 하루 전날입니다. 사업명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재분류 연구 용역,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비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적극적 공개란 말은 사라졌고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세부 기준에 대상, 기준, 범위, 사례 등을 상세히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공개로 재분류된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라는 지시도 써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비공개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도 합니다. 오직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세부 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 영역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공개 기준을 세부화할 때 적극적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개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해요. 적극적 공개라고 하는 거를 빼버린 것은 그것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 기록관 측은 매년 실시하는 실무적 차원의 용역이며 결과를 정해둔 연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며 탄핵 심판과도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해 4월 총선 무렵 경기특수란 이름의 사조직을 부활시켰습니다.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때 만들어져 주도했던 방식대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내란의 핵심들이 모였는데 이때부터 내란 모의가 시작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경기특수모임은 경호처, 지금은 방첩사가 된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 앞글자를 딴 것인데 전두환 군사정권 때인 198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주재자는 지금의 경호처장인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수사에서 경기특수모임이 총선 무렵인 4월 즈음 부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있었는데 경호처장 공관에서 당시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경기특수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80년대 경호처장이 주도하던 방식대로 모인 겁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경기특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한두 번 모임을 가졌지만 코로나 때 확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수방사령관을 할 때 찍은 경기특수 사진이 방첩사령부에 남아있다는 진술도 덧붙입니다. 경기특수 모임의 3명 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의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인물로 현재 모두 구속 상태입니다. 국회 출동과 국회의원 체포 등의 역할을 수행한 핵심 지휘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점 3월 말 4월 초와 겹칩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2인자의 모의가 중요 임무 종사자, 즉 사령관들로 확대된 시점이 이때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업무 수첩에도 수방, 특전, 방첩사는 한 몸이란 메모가 나왔는데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부임하고 2주 정도 뒤에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한 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가수 휘성 씨가 어제 저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약 투약 논란으로 한동안 방송을 중단했다가 최근 활동 복귀를 예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밤사이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 김재현 기자입니다. 가수 휘성이 43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9분쯤 가족이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 쓰러져 있던 휘성을 발견해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휘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미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휘성은 2002년 데뷔해 안 되나요, 위드미, 다시 만난 날 등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말 콘서트로 복귀했는데 오는 15일 동료 가수 KCM과의 합동 콘서트도 닷새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2시간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에 쌓인 폐기물이 많아 잔불까지 완전히 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주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차량을 완전히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낮 충남 홍성군과 공주시, 강원 화천군의 야산에서 불이 나 약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현지 시간 내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 3일 내로 종전 상황이 분명해질 거라며 결과를 낙관했는데 이른바 백악관의 노딜 이후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환영 인사를 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현지 시간 내일부터 미국 대표단과 광물 협정을 비롯한 종전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백악관 노딜 이후 멈춰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와 정보 지원을 전격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은 다급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Сьогодні увесь день на різних рівнях триває найбільш інтенсивна робота з командою президента Трампа. 트럼프 대통령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But I think they will be, and I think it's going to become evident over the next 2 or 3 days. 앞선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빼앗긴 영토는 포기하고 직접적인 안보 제공 요구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We have to understand the Ukrainian position and just have a general idea of what concessions they'd be willing to make, because you're not going to get a ceasefire and an end of this war unless both sides make concessions. 트럼프 대통령도 광물 협정과 군사 원조 재개는 별개라는 점을 애둘러 강조하면서 압박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Are you going to resume aid to Ukraine if they sign the minerals deal? Well, I think they will sign the minerals deal, but I want them to want peace. Right now. 우크라이나는 내일 회담에선 안전보장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부분 휴전을 조건으로 군사와 정보 지원을 재개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Oh my gosh, a Tesla Cybertruck. 미국 시애틀에서 테슬라 차량 4대가 동시에 불에 탔습니다. 의도적인 방화로 추정되는데 최근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차량이나 매장을 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현실 공간에서의 폭력 사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주차된 차량에 물을 뿌리자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테슬라의 인기 모델 사이버 트럭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새벽 미국 시애틀 시내 테슬라 매장 인근 주차장에 출고를 앞둔 사이버 트럭 4대에 동시에 불이 났습니다. Does this look like arson, sir? We got our investigator on the way.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번 사건을 방화로 보고 자신의 SNS를 통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일은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콜로라도의 한 테슬라 매장에 화염병을 던지고 매장 입구에 나치라고 낙서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쇼핑센터 테슬라 충전기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불탔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테슬라 매장을 향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모두 머스크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표출된 걸로 분석됩니다. 테슬라 차량 테러에 이어 현지 시간 10일 오전에는 머스크가 소유한 SNS X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순간 접속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에 대한 공격처럼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이 X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기부 플랫폼 액트블루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 소유 기업들이 이른바 정치적 리스크를 겪으며 극우의 상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머스크의 친트럼프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5도, 광주는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특히 수도권엔 올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운행이나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